남의 오빠가 자는지 어쩐지 왜 물어? 이혼하자마자 SNS가 올라갔어. 바보같은 일이 아닐까? 안녕하세요.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안 변호사님 오늘도 잘 부탁드릴게요. 결혼 2년 차부터 남편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매일매일 퇴근이 늦고 주말에도 일이 많다며 출근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남편은 늘 일이 많다고 투덜거리고 힘들어해서 그렇게 믿었습니다. 남편은 회식이라며 외박하기를 여러 번, 매번 차에서 잤다, 회사에서 잤다는데 싸우기 싫어서 믿는 척 했습니다. 제일 이상한 건 휴대폰입니다. 한 번은 오빠 자? 이런 문자가 와서 제가 화들짝 놀라서 누구냐 물었더니 후배가 장난치는 거라고 하더군요. 정말 이상했지만 당시 저도 결혼 생활에 지쳐 있었고 남편의 태도에 서운함을 넘어서 무감각해져 있을 시기였습니다. 솔직히 거의 1년 동안 함께 밥 한 끼 안 먹었고 남편과 부부관계도 없었습니다. 좀 약간 무늬만 부부인 상태로 좀 넘어갔군요. 네. 그래서 남편이 결혼 생활이 의미가 없다며 이혼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때는 저도 혼자서 새 출발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했죠. 그렇게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혼하고 6개월이 안 돼서 남편의 뜻밖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친구가 학교 후배 SNS에서 전 남편을 봤다는데요. 정말 가관이더군요. 이혼하기 무섭게 여자의 SNS에 전 남편과의 러브스타그램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혼하자마자 SNS가 올라왔어요, 안 변호사님. 그런데 거기에 사귀기 시작한 지 1년째라는 게시물이 올라왔잖아요. 참 바보같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혼은 6개월인데 1년이니까 6개월은 그 전부터 사귀고 있었다는 거네요. 네. 그 여자는 남편 직장 후배였습니다. 결혼 생활 내내 남편은 외도 중이었던 겁니다. 저는 이것도 모른 채 순순히 이혼을 해준 겁니다. 자, 지금이라도 남편과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하고 싶은데 이혼 후에도 가능한가요?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자, 하나씩 해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이혼을 한 이후에 외도를 알게 된 거잖아요. 네.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위자료 청구가 되느냐 여부가 가장 궁금하실 건데요. 저는 이건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외도라는 게 결국 배경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혼인 파탄이 유발이 된 거거든요. 남편하고 나하고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는 결국 이 부정행위라는 게 전제되어 있었던 거니까 일단은 혼인 파탄 사유를 주장할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이 두 사람은 그 사귀면서 계속 나를 기만하고 무시한 거잖아요. 네. 나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한 것도 될 수 있거든요. 결국은 이런 사유들로 해서 위자료 청구는 충분히 가능해 보이고요. 이 사람들이 어떤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걸 안 날로부터 3년 내에만 일단 제기하면 위자료 청구 가능하니까요. 협의 이혼했다고 해서 난 뭐 재판 이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자료 청구 못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실 필요 전혀 없으세요. 아니 근데 이제 이런 케이스에서 우리가 소송을 들어가 보면 꼭 상대방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니네 원래 부부 사이 나빴잖아. 뭐 같이 잠도 안 자고 1년 동안 말도 안 했잖아. 그런데 왜 니네 부부가 나 때문에 파탄이 난 거야? 니네가 파탄이 났고 나는 그 다음에 만난 거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는 책임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잖아요. 네네. 어때요? 이 케이스에서 그랬을 경우에 위자료가 인정이 안 될까요? 지금 그 주장은 항상 하시는데 인정되기 쉽지 않다는 것도 다 이해는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네. 완전히 파탄 후에 만난 사이다라고 하려면요. 정말 별거를 해서 이 사람이 결혼한 사실을 모를 정도에서 만난 상황이어야지만 그 주장이 먹힐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사건에서는 전혀. 그쵸.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는 그 주장으로 위자료를 피해가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사실 지금 남편이 하도 바쁘다고 그러고 일하느라고 스트레스 받는다고 하니까 내가 그거를 참아준 거고 멀리서 봐준 거죠. 그쵸. 그러다가 조금 멀어진 건 있지만 이 혼인생활 관계가 파탄이 났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사실 이런 주장을 하지만 이건 거의 인정이 되지가 않고요. 협의 이혼할 때 만약에 각서에 내가 위자료나 재산분할 더 이상 뭐 청구하지 않겠다 뭐 이렇게 썼을 때 그때는 또 어떨까요? 만약에 협의 이혼하셨을 때 각서를 썼어요. 근데 거기서 나는 더 이상 뭐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겠다. 예,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이게 이제 부재소 합의라고 해요. 이제
나중에 어떤 사정이 있다는 걸 알게 되어서도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라는 합의가 되거든요. 네. 이 부재소 합의가 들어간 각서가 내가 만약에 위자료 청구 소송을 했는데 제출이 되면 그 소송은 그냥 각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협의 이혼하실 때 합의서를 작성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변호사 상담이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네. 근데 이제 소송을 할 때는 이제 비용이 많이 드는 거 아니에요. 뭐 이제 여러 가지 궁금하신 부분들이 많은데 협의 이혼할 때 법률 상담만 받으셔도 상대방이랑 협상을 할 때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가 있고, 그리고 각서라던가 합의서를 쓰거나 협의 이혼 절차를 진행하는 때 이제 도움을 드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고비용이 들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오셔서 자신이 이제 처한 상황을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이런 내용이 합의서에 반영됐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주시면 아마 이제 이혼하실 때도 좀 현명하게 이혼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오빠 자 이 문자가 왔어요. 그러면 남편이 어느 정도 이 부정행위가 있을 거라는 건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이때 협의원 하실 때 내가 위자료를 받지 않겠다라고 각서를 쓰셨다면 이 경우에는 다시 소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 이런 경우에 놓이신 분들은 반드시 우리 안미연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고 내가 어디까지가 포기가 되는 것인지 앞으로 어디까지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인지 좀 확인을 하시고 협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궁금해하실 내용 한번 제가 대신 여쭤볼게요. 자, SNS에서 올라온 내용, 이 러브스타그램 이것만으로 부정행위 입증이 가능할까요? 아유, 여기 사귀기 시작한 지 1년째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증거를 주셔서. 네. SNS도 당연히 증거되고요. 그리고 이 SNS를 토대로 다른 증거를 추적해 나가는 단서가 될 수도 있어요. 네. 제가 예전에 이제 문자 메시지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상간녀로 추정이 되는 사람하고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이제 캡처를 해서 가지고 오셨었는데 그거 가지고 일단 소송을 들어갔고요. 소송에 들어가서 출입국 사실 조회를 해봤어요. 네, 같이 해외여행을 또 네, 오붓하게 친절하게 다녀오셨더라고요. 가셨군요. 네. 네, 열심히 이제 체크해서 또 냈습니다. 그런 식으로 어떤 증거가 어떻게 사용될지도 모르고 그걸 근거로 해서 더 큰 증거를 찾을 수도 있기 때문에 SNS도 소홀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네. 오늘도 양세형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저희 또 알찬 정보 준비해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